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당뇨는 네. 현대인의 고질병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당뇨가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네, 당뇨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당이 소변으로 새어 나온다. 네, 자, 이런 당뇨병이 오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모든 병은 다 유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당뇨가 있으면 내가 당뇨가 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태아 영양 상태인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자, 그때 여성이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뭐 입덧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먹을 것이 부족해서 태아한테 영양이 제대로 가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태아가 출생을 하고 나서 성인이 되면 당뇨병 올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은 99%가 바로 수천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자, 이 고혈압도 그렇고요, 고지혈증도 그렇고, 당뇨병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인이 바로 후천적인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죠. 자, 당뇨병이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인슐린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우리 몸이 당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자,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자, 우리 몸에 연료가 들어왔잖아요. 이 연료를 누가 쓰냐면 세포가 씁니다. 근데 세포로 연료가 이 당이 들어가려면 문이 열려야 돼요. 세포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췌장에서 인슐린이 처음부터 분비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즉 태어날 때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가리켜서 소아당뇨, 다른 말로 하면 1형 당뇨라고 부릅니다. 자, 1형 당뇨는 소아당뇨로서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먹는 게 들어와도 어때요? 쓰여지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겠죠. 자, 근데 이제 2형 당뇨는 뭐냐면 처음 뭐 이상은 없었는데 살다 보니 우리 몸이 당을 제대로 못 쓴다.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인슐린 분비가 잘 되다가 잘 안 되는 걸로 바뀝니다. 그 과정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이시죠? 이런 게 작용을 하는데요. 자, 인슐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우리 몸의 세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길까요? 이미 세포가 당이 많이 있는데 많아서. 이걸 안 썼죠? 네. 운동 부족입니다. 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래요. 잘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바로 당뇨병이다. 그래서 2형 당뇨가 당뇨병 환자의 99%를 차지합니다. 네, 그렇게 많습니다. 자,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공복 혈당. 우리 건강검진에 한 8시간 이상 금식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공복 혈당을 기준으로 126부터 이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자, 그럼 당뇨병이 왜 무섭냐? 바로 합병증 때문에 무섭습니다. 우리 고혈압 합병증 기억나시죠? 혈압이 네. 높아지면 약 한 5년 정도 지나서 합병증이 나온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이 어떤 합병증이 오느냐? 고혈압하고 똑같습니다.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 합병증을 보면 왼쪽은 작은 혈관이 망가지는 합병증이고요. 오른쪽은 큰 혈관이 망가지는 합병증입니다. 자, 왼쪽은 장애가 남지만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심한 경우는 사망이죠. 네, 고혈압하고 똑같죠. 그럼 선생님, 네. 저기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자가 증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혹시 당뇨병은 네. 혹시 먼저 이렇게 알 수 있는 자가 증상이 있을까요? 아,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일단은 다음, 다뇨, 다식증. 그래서 3다라고 부릅니다. 3다. 네, 세 가지가 많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다뇨가 있죠. 소변량이 늘고 자주 본다. 왜 소변량이 늘어날까요? 당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근데 당만 소변으로 나가겠습니까? 뭐도 같이 나가죠? 수분이 같이 나가니까 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갈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다식증이 있죠. 먹어도 배고픕니다. 그래서 또 먹습니다. 또 나갑니다. 또 먹습니다. 다식증, 배가 자주 고프고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자, 많이 먹으면 우리가 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쪄야죠. 살이 쪄야죠. 네. 근데 역설적이게도 당뇨병은 체중이 빠집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먹은 게 다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체중이 줄어들고 팔다리가 앙상한 가지처럼 마릅니다. 자, 그런데 한 군데만 오히려 늘어나요. 배? 네, 그렇습니다. 왜 배가 늘어날까요? 네,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남아도는 거는 다 죄다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뱃살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팔다리는 가늘고 배가 나온 거, 이게 바로 당뇨병의 전형적인 체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당뇨병은 이런 순서대로 온다고 합니다. 일단은 배가 나옵니다. 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많이 먹고 잘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기준을 봤을 때 남자는 35인치, 여자는 33인치가 넘으면 당뇨병 1단계로 봐도 된다고 합니다. 자, 뱃살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뱃살을 줄이셔야겠죠. 자, 배가 나오면 이 배는 근육이 아니겠죠. 네. 뭡니까 이게? 지방. 지방이겠죠. 지방. 즉 내장 지방입니다. 자, 내장 지방이 인접해 있는 간에 지방이 달라붙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지방간이 됩니다. 그럼 간은 혈관을 통해서 우리 온몸에 혈액을 보내죠. 피를 보내죠. 지방이 온몸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혈중의 지방, 즉 콜레스테롤치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그래서 세 번째가 오는 게 고지혈증입니다. 내가 지금 고지혈증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는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역시 정말 미리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관리를 또 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일단은 당뇨병이 오는 원리는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움직이면 되겠죠. 네. 네, 운동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허벅지를 굵게 만드시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허벅지하고 당뇨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우리 뱃살은 대부분 성분이 아까 뭐였어요? 지방이었죠. 자, 허벅지가 큰 분들은 허벅지 성분이 대부분 근육이죠. 네. 허벅지는 대부분 다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전체 근육의 4분의 3이 허벅지에 몰려 있는데요. 몸에 근육이 많으면 남아도는 당을 빨아들입니다. 글리코겐이라고 아시죠?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씁니다. 따라서 몸에 근육이 많으면 당 수치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혈당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55cm 이상 허벅지가 굵으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요. 설령 배가 좀 나오시더라도 네, 그만큼 근육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스쿼트, 자전거가 없다면 네, 등산 되겠죠. 네, 평지를 걷는 것보다 계단 뭐 이렇게 경사진다 올라가면 허벅지가 당기시죠. 네,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식사를 하고 운동하시나요? 하기 전에 운동하시나요? 네. 하기 전에. 그렇죠. 네, 뭔가 좀 잘못됐죠? 네, 우리 몸의 혈당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한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도 이렇게 뭘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혈당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빨리 걷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간단하니까 그래요. 빨리 걷기. 이 빨리 걷기를 하게 되면 이 뱃속에 있는 지방이 서서히 이렇게 허벅지로 내려가서 좀 뱃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어느 정도 빨리 걷기를 해야 되느냐? 시속 7km인데요.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하는 속도. 숨 차서. 네, 숨이 차서 노래는 못하는 속도. 하지만 이야기는 가능해요. 그 정도 속도가 시속 한 6에서 7km 나옵니다. 뭐 시간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선생님, 네. 근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네. 그럼 아까 저혈당이 위험하다 그러셨는데 저혈당이 와서 위험하지는 않나요? 운동을 많이 하면은 저혈당이 되는 경우는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좀 이렇게 위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도 사실은 운동이 좋다고는 하지만 많이 운동하시면 안 돼요. 예, 저혈당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운동하시는 중간중간에 간식거리를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떨어진 당을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많이 먹어서 안 움직이는 게 당뇨병이라 했죠. 그러니까 움직였어요. 그러면 많이 먹는 것도 줄이면 되겠죠. 컨트롤 하시면 되겠죠. 자,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됩니다. 왜 줄여야 될까요?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 당이 되잖아요. 맨밥을 한 30번 씹어보세요. 맛이 어때요? 달아요. 알죠. 그게 당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음식을 줄이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쌀밥량을 줄이시는 거. 그런데 밥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않죠. 밀가루 음식,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그런 거 줄이셔야 되겠고요. 그럼 무조건 줄이면은 배고프겠죠. 허기지잖아요. 그러면 참다 간식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배를 채워야 됩니다. 뭘로? 섬유질로 채워야 됩니다. 섬유질은 우리가 씹었을 때 풀맛이 나는 음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나물 반찬, 그리고 보시면은 뭐가 있죠? 버섯, 뭐 해조류, 미역, 다시마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섬유질인데 섬유질은 이 칼로리가 없어요. 칼로리가 없어서 이제 몸에 이제 살이 찌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포만감을 가져와요. 이 몸에 들어가면 이게 부풀거든요. 포만감을 가져오고 장에서 빨리 당이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 빨리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당이 높아지는 걸 막아주겠죠. 빨리 배출이 되니까 뭐에 좋을까요? 변비에도 좋겠죠. 그래서 섬유질이 변비에 좋단 말이 거기서 나오고요.
섬유질은 올리고 반대로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이 찌니까 낮춰야겠죠? 그럼 낮춘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보충을 해야 됩니다. 뭘로 보충을 해야 될까요? 단백질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근육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죠? 운동. 네, 운동을 이렇게 스쿼트도 이렇게 다 하셔야 되는데 운동만 하신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드시면서 운동해야 돼요. 자, 근육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음식을 드셔주면서 운동을 하셔야만 근육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 음식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육류가 많이 있어요. 닭가슴살. 예, 닭가슴살은 지방을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닭가슴살이라든가 그게 아니면은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콩이죠, 콩.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죠. 두부는 칼슘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물성 단백질인 콩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이 콜레스테롤부터 자유로운 생선, 흰살 생선 그런 걸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겠죠. 살이 찌겠죠. 네, 남아도는 건 다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뱃살에 저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적당한 양을 드시고요. 그리고 식사를 빨리 하시면 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천천히 드시면 서서히 올라갑니다. 네. 자, 당이 빨리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올라간 것은 어떻게 되죠? 빨리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간식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서서히 하시면 간식도 좀 피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하루에 당이 떨어지는 시간이 3번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하죠. 식사.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침 식사를 안 하시면 가장 타격을 받는 우리 몸의 부위는 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뇌가 피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주 반복되다 보면 뇌에도 그만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하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섬유질과 단백질 음식을 먼저 드시면 탄수화물은 적게 드시겠죠? 자, 아침은 이왕이면 든든하게 드셔야겠죠? 저녁은 뭐 다이어트 하시면 차라리 저녁을 안 드시는 게 낫겠죠? 자, 과일도 많이 먹으면 당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과일도 탄수화물 음식이에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당이 올라가겠죠. 자, 정제된 탄수화물, 뭐 빵, 과자, 청량도 이거 다 탄수화물이겠죠. 달짝지근한 거 이런 것도 좀 절제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나는 먹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당뇨가 왔어요. 이러신 분도 꽤 있습니다.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데 먹지도 많이 않았는데 당뇨가 오신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요즘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죠. 분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 그다음에 잠을 못 주무시면 그 다음날 어떠신가요? 네, 몸이 비상사태죠. 위험하죠. 그래서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당을 잘 관리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담배를 이제 오랫동안 피신 분들은 흡연을 하시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 말씀드렸죠. 그리고 췌장의 염증을 만들 수 있어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연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술을 드실 때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빈속에 술만 드시는 분들 있거든요. 일명 우리가 깡술이라고 그러죠. 깡술은 안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술 마시고 다음 날 막 이렇게 숙취에 시달리는 거 있죠. 뭔가 좀 기운도 안 나고 머리가 좀 멍하고 이게 바로 저혈당 증세입니다. 자,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간에서 당을 분해하는 걸 막기 때문에 몸이 저혈당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당을 충분히 충전을 하셔야겠죠. 따라서 안주를 드시고 나서 술을 드시는 게 필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뭐 처음에 사망 원인 1, 2, 3위를 들었을 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건 뭐 생활 속에서 습관을 바꾸고 이제 실천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 병이 오는 원리만 간단하게 알고 생활 속에 실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건강을 약속하는 3가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순환을 알려주는 지표가 혈압, 콜레스테롤, 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혈압의 정상 범위는 몇에 몇 가지죠? 120, 80. 네, 120에 80이었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정상 범위는 200 미만. 200 미만. 이제 기억하시겠죠? 그다음에 당은 공복 혈당 8시간 공복 혈당 기준으로 몇 미만이 정상이죠? 100. 네, 그렇습니다. 혈압은 120에 80, 콜레스테롤은 200, 당은 100 미만 이렇게 유지하시는 게 선생님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뇨병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의 분비 또는 수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대사 질환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를 제1형 당뇨, 또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어도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2형 당뇨로 칭하는데요. 이 2형 당뇨의 경우는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체중을 5 내지 7% 줄이게 되면 일부는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느낀 증상만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자가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요.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체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